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쿠킹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물 생활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들 어렸을 때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나무로 된 옛날 아주 투박한 어항을 한 번씩 본인의 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네 집이라든지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뭐 은행이나 이런 어디 관공서 가면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철로 된 큰 어항, 금붕어 있는 물레방아 돌아가고 이런 거 한 번씩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어항에 대해서 다들 접해 보시거나 혹은 이런 어항에 대해서 키워보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그래도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어렸을 때 물고기에 대한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탄천에서 메기도 이렇게 잡고 꽃게도 잡고 거북이도 잡고 뭐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요즘에 어테크 해가지고 물고기를 키워서 파는 그런 인터넷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식보다 훨씬 낫네. 뭐 물론 이게 뉴스 기사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긴 하지만 한 마리 키우면 300만 원, 뭐 새우 키워서 돈을 법니다. 1만 원에 샀는데 새끼 쳐서 7만 원. 되게 혹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유튜버라고 하는데 방 안에 거의 수족관급으로 이렇게 어항을 설치를 해서 물고기를 키워서 판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작년인가요? 나 혼자 산다 해서 물멍, 그 전에 캠핑하면 이제 불멍 이런 게 그런 용어가 있으니까 물멍이라고 하면서 어항 안에 보면서 약간 힐링을 하는 뭐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물고기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대중화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저는 합니다. 실제로 물멍을 했을 때의 그런 뇌파를 분석하는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게. 또 서민갑부라는 프로그램에서 평상시 뇌파랑 물멍을 했을 때 뇌파. 그래서 이 전문가분이 물멍을 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런 결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신 분들은 물고기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항이 빈 어항인데도 이분은 되게 오래 어항을 한번 보면은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은 어떤 어항을 보면은 좋을까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컨테스트 같은 게 있어요. 어항을 이제 수초를 잘 다듬고 꾸며서 컨테스트 이렇게 나가는 대회가 있는데 보시면은 마치 아마존 물속 같이 이렇게 꾸며서 멋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빨간색 수초를 키워서 이렇게 분위기를 가을 느낌 나게 이렇게 꾸미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무에다가 사실 이끼 종류인데 이끼 종류를 이렇게 심어서 약간 나무처럼 보이게끔 꾸미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잔디밭처럼 이렇게 해서 화산석 이런 걸 가지고 멋지게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왕 어항이라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사는 그런 생물들을 키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니모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살아있는 락들이고 해초, 산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도 실제로 바닷물을 써가지고 다 여가 장비도 있고 사실 해수어항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초보자가 어떻게 하면은 어항을 좀 실패 없이 무난하게 세팅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생물을 키워야 좀 무난하게 키우면서 번식을 시켜서 팔면은 밥값이라도 좀 벌 수 있을까? 뭐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물고기를 키운 지가 어렸을 때부터 했지만 최소 10년은 됐고요. 중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때는 이제 간접적으로 좀 키웠었는데 그게까지 하면 좀 더 많은 기간 동안 제가 취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좀 팁 같은 거를 조금 알려드려서 수월하게 세팅을 할 수 있게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수어항 쪽은 안 하고요. 담수어항이라고 해서 민물고기, 저희가 흔히 아는 열대어 어항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수어항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보자가 시작하기엔 너무 장비도 비싸고 관리도 어려워서 이 물을 환수를 해줄 때 계속 소금물의 농도를 이렇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그 전에 앞서서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 가시면은 수족관 코너가 있어요. 그런데 가시면 이렇게 다 갖춰가지고 판매를 하죠. 일단 저는 이런 부분은 추천은 하진 않고요. 그 이유는 물론 이제 하나의 그 턴키로 이제 킷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구매만 해서 물만 넣고 생물만 넣으면은 손쉽게 세팅은 되지만 사실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더 비싸고 그 값어치에 비해서 대부분 이제 작은 어항이고 생물을 키우기에는 이제 적합하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트로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기본이 되는 건 어항이 되겠죠. 어항은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X표 쳐놓은 부분이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테두리 부분에 파란 색깔
혹은 이런 테두리에 이런 장식품들, 그리고 뭐 보호대 있는 어항들은 여기 있는 거 다 써봤는데 관상을 할 때 방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항을 혹시나 이제 물생활을 정리를 하실 때 어항도 이제 중고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런 어항들은 제값을 못 받거나 혹은 거의 팔리지도 않는, 선호하는 어항 스타일은 아닙니다. 비율도 뭐 60에 17에 30cm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즈들은 선호하는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초보 입장에서 또 너무 작은 어항으로 시작하면은 결국엔 또 그 중복 투자가 돼서 큰 어항으로 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적당히 큰 어항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너무 그러니까 조금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싶다, 그래도 저는 이제 45 큐브라고 이제 불리는 어항인데, 가로 세로 높이가 이제 45, 450mm 정도 되는 인기 있는 그런 사이즈의 어항이고요. 실제 구하기도 쉽습니다. 이런 것들 가격도 적정하고 크기도 적당하고 해서 45부 큐브부터 저는 시작을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래도 조금 더 큰 거를 하고 싶다 그러셨을 때는 이제 두자 광폭이라고, 이제 한 자가 30cm거든요. 그래서 두 자니까 60cm, 광폭은 이제 450을 광폭이라고 부르고, 이게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쓰이는 어항이고요. 관상용으로도 이게 600 정도 되기 때문에 위에 450보다는 이렇게 관상을 할 때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 두께는 저는 이제 8T짜리를 쓰고 있고, 수저 강폭 정도 되면은 이제 5T, 뭐 6T 이렇게 있는데 8T가 저는 이제 가장 좋다고 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왼쪽 아래 이게 이제 투자 강폭 정도의 사이즈인데, 요 정도 돼야 초보가 키울 수 있는, 손쉽게 키울 수 있는 물고기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어종을 조금 더 비싼 거 키울 때도 저 정도 사이즈가 돼야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게 작은 거에서 키우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수온의 변화가 심하고요. 낮과 밤의 온도가 또 다르죠. 거기에 되게 민감한 이제 고급 어종들은 쉽게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두차 강폭 정도 돼야 수온의 변화도 적고 pH, 산성도라고 하는데 그런 변화도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물 여가 또 이제 물이 더러워지는 것도 시간이 좀 이렇게 버퍼 같은 게 있어서 여러모로 큰 어항이 고급 어종을 키우는 데는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골라야 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이제 여과기인데요. 여과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물을 순환시켜주면서 정화를 해주는, 뭐 정수기처럼 그렇게 불순물을 걸러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여과기도 있지만, 그 이제 물리적 여과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도 여과기는 생물학적 여과, 즉 좋은 박테리아들이 물속에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물학적으로 분해를 하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있는데요. 그 박테리아들이 실제로 서식하는 공간이 어항에서는 여과기가 됩니다. 자금의 여유가 되신다 하면은 외부 여과기인데요. 왼쪽 위에 보이는 이 부분이, 저는 이게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 여과 플러스 물리적 여과까지 이제 되기 때문에, 물론 가격도 제일 비쌉니다. 여과기들 중에서. 그리고 어항에 들어가는 부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미관상도 더 좋고요. 대신 이렇게 어항 밑에 다이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다 싶으시면, 그 다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이제 스펀지 여과기라고, 물리적 여과는 사실 잘 되는 편은 아니지만 생물학적 여과에서는 거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실제 진짜 고수들은 이 여과기 거의 대부분 씁니다. 여기 이제 스펀지 안에 박테리아들이 서식을 하면서 여길 지나갈 때 이제 여과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위에서는 이제 물이 나오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거리식 여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항에 걸쳐서 쓴다고 해서 거리식 여과기고, 이 여과력은, 생물적 여과력은 사실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서 이 스펀지 여과기랑 같이 쓰는 경향도 있고요. 이건 이제 물리적 여과 뭐 이런 거 할 때 좀 많이 씁니다. 대신 공간 차지가 적기 때문에 작은 어항을 쓸 때는 이 스펀지 여과기는 물에 다 잠겨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간 차지를 많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항 바뀌기 때문에 거리식 여과기는 그런 면에서는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보여드린 것처럼 입마트, 대형마트에서 어항에는 꼭 이 거리식 여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수류만 만들어주는 목적이지 여과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이제 저면 방식이라고, 사실 흙이 여기까지 덮어져서 흙을 통해서 이렇게 여과를 하는 방식인데, 초어항을 꾸미기에는 좋은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관리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으로는 조명. 수초어항을 이제 수초를 키우려면 조명이 필요하고, 뭐 물고기 발색을 위해서도, 관상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조명인데,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베스트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정육점 불빛이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관상용으로는 영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전에는 이제 뭐 그 형광등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LED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모양도 슬림하게 잘 나오고, 초보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는 하얀 등 안에 빨간색이 몇 개 있어야 이게 수초도 생장에 있어서 원하는 그런 파장이 있거든요.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생장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등을 고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바닥재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오른쪽에는 사실 이런 하얀색, 황색, 검은색, 흑사라고 해서 흑보다도 이거는 이제 돌멩이 자갈 같은 느낌인데 엄청 저렴합니다. 구하기도 쉽고. 근데 이런 흙에서는 수초를 키우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소일이라고 불리는 그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거를 손으로 누르면 으깨지거든요. 돌은 아니고 흙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관상용으로는 이게 또 훨씬 좋습니다. 옆에 오른쪽보다. 그리고 수초에 아주 적합한 비료들이 안에 영양분이 적절하게 있어서 수초가 뿌리 내리고 크기에 아주 좋은 흙이고요. 다만 가격은 저희가 먹는 쌀보다도 비싼 그런 소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 같은 경우는 집에 그런 인테리어 테마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요즘 다양해서 이렇게 원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왼쪽에. 가운데처럼 그냥 하이그로시로 깔끔하게 화이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뭐 나무 색깔도 있고 월넛 색깔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무난하게 가지고 싶다 그러면 하얀색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도 할 수 있고 이게 외부 여각인데 뭐 밑에 아니면 다른 물고기 밥이라든지 이런 걸 수납할 수 있게 다이도 하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히터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히터기를 맨 처음에 썼는데 이제 안 쓰는 이유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근데 고장나는 경우도 많고 집에서 키우다 보면 겨울에는 뭐 집에 히터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고 하다 보니까 온도가 사실 집의 온도랑 맞춰지기 때문에 뭐 쉬운 물고기나 이런 거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히터기는 그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드는데 옵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온도계는 하나 있으면 좋은 게 수온이 많이 집이 이제 뭐 단열이 잘 안 돼서 온도가 많이 변한다. 그러면은 히터기는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집에 단열이 잘 되고 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히터기는 굳이 없어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초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인조 수초 뭐 이런 거 해놓으면은 마음은 편한데 멋은 없죠. 살아있는 수초보다.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수족관에서 구매를 하거나 개인한테 구매를 하거나. 이게 지금 수족관에서 구매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세 촉, 두 촉에 5천 원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는 이게 이제 당근 마켓 어디서 지금 가져온 건데 18종에 밑에 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뭐 한 촉에 뭐 세 촉에서 다섯 촉씩이니까 3 곱하기 18만 해도 지금 엄청나죠, 양이. 근데 만 원밖에 안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고요. 개인이지만 수초를 전문적으로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페나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초보 뭐 10종 세트,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유경수초 뭐 18종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데 보시고 원하시는 걸 이제 저희 개인 구매를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가성비도 좋고 실제로 수초도 더 싱싱할 경우도 있고 수족관보다. 그 대신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개인간 구매를 하실 때는 수초에 막 원하지 않는 해충들이 딸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리뷰 아니면은 판매를 오랫동안 계속 하고 있는 사람 거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초 어항을 한다고 하면은 수초가 이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CO2인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약간 병원에서 보는 그런 약간 산소통 비슷한 것과 약간 이상하게 생긴 그런 레귤레이터도 있고 사실 이게 초보자가 하기에는 쉽지는 않은데 이것까지 있으면 베스트지만 없어도 충분히 초보 수초들은 이산화탄소 없이 빨간 불빛만 적당히 넣어줘도 잘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건 이제 옵션으로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뭐 알약을 넣어주면은 뭐 이산화탄소와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아니면 밑에 캔으로 돼 있어갖고 이런 것들 제가 다 써봤는데 효과는 없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파란색 통 이게 고압 이산화탄소인데 이거는 효과가 있는데 밑에 것들은 효과가 좀 없어서 저는 이제 가격도 비싸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어항을 그래서 이제 다 갖춰져서 물을 넣고 이제 수초도 이제 어디 블로그에서 어떤 분이 하신 거를 가져온 건데 물 색깔이 생각했던 것만큼 깨끗하지가 않고 뿌옇거든요. 보통은 요즘 이런 느낌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 물이 뿌연 이유는 아직 여가 사이클이 잡히지가 않아서인데 전문 용어로는 물잡이라고 하거든요. 박테리아 실제로 물에다 넣어줘야 됩니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물에 넣고 여과기를 계속 돌리고 사실 저는 물잡이를 한 달 정도 추천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일주일이면 된다, 2주면 된다. 어떤 사람은 2달, 3달 하시는 분도 있고 초보용 물고기 그런 물고기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이면 저도 어항 세팅을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 달이면 웬만하면 생물 투입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도 지금 세팅을 같이 했는데 명확하죠. 이게 지금 여기는 완전 뿌옇고 여기는 투명하고 물잡이가 다 끝나면 물이 크리스탈처럼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그 상태가 돼야
이제 여가 사이클이 잘 박테리아에 의해서 암모니아 분해부터 시작해서 질산염 뭐 이런 게 생성이 되고 수초들이 그런 거를 소비를 하면서 그런 여가 사이클이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그 상태가 돼야 이제 물고기들도 살 수 있는 환경이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제 물생활 하시는 분들이 힘든 부분이죠. 부푼 꿈을 가지고 나는 뭐 어떤 비싼 물고기를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 뭐 수출을 키우겠다 해서 새 걸 다 구매하고 세팅을 했는데 다 하고 난 뒤에도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좀 쉽지 않고 사실은 여기에 물잡이 기간 동안 생물 한두 마리 정도 넣어줘서 좀 센 애들 넣어줘서 걔네들이 이제 똥을 싸면서 이제 그게 분해가 되면서 여가 사이클이 잡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데 어항을 최초로 세팅하는 상황에서는 생물이 없잖아요 집에. 네, 그래서 가까운 수족관 가셔서 강한 녀석 1,000원, 2,000원짜리 한두 마리 사서 물잡이용으로 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부분인데요. 물잡이가 다 되면 생물도 수족관에 가면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뭘 키워야 될지 눈에 이뻐 보이는 걸 키우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그래도 새끼를 계속 낳고 어항이 이제 과밀 상태가 되면 분양을 또 하셔야 되는데 그때 분양할 때 인기 있을 혹은 얼마라가 됐든 간에 판매를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물 위주로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피는 말 안 해도 다 안 키워보신 분들도 다 아실 정도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물생활은 구피로 시작해서 구피로 끝난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구피의 아주 대표적인 열대 어종이고요. 보여드리는 사진은 고정 구피라고 해가지고 수족관에서 그냥 1,000원, 2,000원에 파는 구피들은 막구피라고 해서 잡종이죠. 강아지로 따지면 이제 잡종 강아지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순종 전문 브리더들이 브리딩을 해서 이런 어떤 개체를 만든 구피들이고요. 그걸 이제 고정 구피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알비노 플레드라고 순놈은 빨간색, 암놈은 이제 빨간색 꼬리에 하얀색 몸통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인데요. 이게 뭐 커뮤니티든 어디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고요. 정보도 많고 키우기도 이것도 물론 급이 여러 개 나눠져 있지만 저렴한 등급의 알비노 플레드는 키우기도 쉽고요. 초보 입장에서 관상용으로도 되게 좋고요. 뭐 이게 가격은 수족관에서 산다고 했을 때도 싸도 한 마리 5,000원. 비싼 거는 뭐 트리오라고 해서 세 마리 해가지고 10만 원 그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발색 뭐 이런 꼬리 크기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적당한 금액에 트리오로 2만 원, 이 정도, 3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하셔가지고 키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혹은 개인으로 이제 뭐 카페에서 분양을 받으시면은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뭐 10마리 해서 10,000원에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마리 2만 원 이렇게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건 개수가 많아야 탈락하는 개체도 생기기 때문에 개인 거래도 좀 추천해 드립니다. 이제 이 물고기 특징은 알을 낳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새끼를 낳고요. 부화통이라고 하는데 밑에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밑으로 빠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오기가 힘들게 혹은 어미가 밑으로 못 내려가게. 왜 그러냐면은 얘는 낳자마자 새끼들을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끼가 밑으로 빠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우인데요. 체리 새우라고 빨간 새우고요. 오른쪽에는 새우들이 이렇게 알을 뱃속이 아니고 사실 이게 배 바깥인데 다리로 이렇게 새우 다리로 이렇게 알을 잡고 품고 다니는 거예요.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그러면서 이제 알을 이제 발로 이렇게 건드리면서 공기가 통하게 그렇게 해서 알이 썩지 않게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이제 알에서 부화를 하면은 조그만 이제 새끼 새우들이 어항 벽면에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왼쪽 밑에처럼 허물도 이렇게 새우들은 간간히 벗고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놀래가지고 새우가 죽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허물 벗는 건 자연스러운 덩치가 커지면서 허물을 계속 벗는 거고 또 허물들은 자기가 또 먹습니다. 따로 치워줄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는 노랭이 새우라고 해가지고 노랗게 생긴 종자인데요. 체리 새우랑 노랭이는 합사를 하면은 그냥 같이 키우면은 잡종이 되기 때문에 같이 키우면 안 되고요. 둘 중에 하나만 키우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체리 새우가 조금 더 흔하고 더 선호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판매하기도 쉽고요. 체리 새우는 개인으로 분양을 할 때도 30마리 정도에 10,000원에 이렇게 판매를 하시거나 혹은 그렇게 사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우 같은 경우도 나중에 많아지면은 분양을 하실 때 수월하실 것 같고요. 시세가 일단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체리 새우는 어항이 크고 물만 잘 조건만 잘 맞으면 엄청나게 번식을 해서 거의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번식을 해서 저는 부모님 댁에 있는 게 한 셀 수 없을 정도라서 체리새우가 그래도 최소 500마리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번식이 잘 되고 좀 키우기 쉬우면서 또 분양도 쉽게 할 수 있는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새우를 키우면 마리모라고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요즘에는
마리모만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식물이라고 해가지고 얘네가 가끔 물 위에 떠오르는데 그때 뭐 기분이 좋으면 뭐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에 떠오르는 이유는 사실 이 광합성을 하면서 이 안에 공기방울이 차기 때문에 떠오르는 거라고 합니다. 뭐 새우 놀이터라고 예전부터 있던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소원을 들어주는 식물이라고 해서 약간 마케팅 잘해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새우들이 안에 미생물들 뜯어먹고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같이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올려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팽이가 있는데 달팽이는 저 같은 경우도 다 키워봤는데 장단점은 있어요. 뭐 레드 램존이라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민달팽이만 보다가 이런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빨간색 달팽이. 근데 이거는 이제 번식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어항을 유리를 다 덮는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완전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또 분양이 쉽게 또 되는 그런 건 아니라서 번식이 쉬우면은 그만큼 사람들도 쉽게 접하고 수요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고요. 이제 애플 스네일 같은 경우는 뚜껑이 필수인데요. 뚜껑 없이는 저도 키웠었는데 어항에서 어느 날 없어져가지고 죽었나 싶었는데 거실을 가로질러가지고 소파 옆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한 달 뒤에 다시 어항에 넣으니까 또 다시 또 걸어 다니더라고요. 얘는 탈출하기로 유명한데 탈출해서도 물 없어도 거의 한 달 이상 어떤 사람은 뭐 두세 달 뒤에 발견했는데 어항에 넣으니까 다시 살았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항 뚜껑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키우고 싶으시면 이렇게 우렁처럼 생겼는데 이것도 노란색이라서 실제로 보면은 되게 이쁘기는 해요. 요거는 이제 오토싱이라고 두 마리 정도만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초로 키우다 보면 이끼가 생기는데 특히 갈색 이끼를 잘 제거해주는 물생활 하시는 분을 생물병기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약품으로 이끼를 제거를 하는 것도 있는데 물고기한테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투입을 해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이거를 키우고 있었고 수초에 있는 이끼들 이런 거 제거하는 데는 탁월하기 때문에 두 마리 정도 추천해 드리고요. 요거는 이제 안시라고 좀 특이한 생물인데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에 보면은 순놈은 크면은 수염이 납니다. 그래서 좀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또 뭐 이걸 멋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아기 때는 되게 귀여워요. 저렇게 귀엽게 생겨가지고 인기가 좋고요. 이것도 그 분양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고 얘는 이제 채식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호박이나 시금치 이런 거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먹는 모습이 보이고 또 특이한 부분은 암놈이 왼쪽 위에 보시면 산란상이라고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알을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순놈은 들어가서 알이 부화할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거기서 부채질이라고 하는데 지느러미를 계속 헤엄을 치면서 안에 신선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알을 또 보호하면서 저도 이렇게 알을 받아봤는데 제가 계속 볼 때마다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밥 먹으러도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은 나오겠죠. 밥 먹으러. 거의 저렇게 부화할 때까지 알들이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고 좀 신기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올려봤고요. 그리고 이거는 초보들이 키울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초보에서 이제 딱지는 뗐다 싶은 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CRS라고 크리스탈 레드 슈림프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저도 예전에 키우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를 했는데 개량이 된 새우인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등급이 있습니다. 등의 이 빨간 부분에 따라서 그래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분양을 했는데 4마리 해가지고 30만 원에 개인 거래인데도 저렇게 30만 원에 될 정도로 엄청 고가고요. 어떤 모임에 한 번 나갔었는데 어떤 분은 한 마리에 뭐 100만 원짜리를 몇 마리 사왔는데 여름에 이제 에프킬라 뿌렸는데 다 죽었다. 이럴 정도로 엄청 예민한 새우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키우시는 분들은 방 안에 뭐 에프킬라는 당연하고요. 전기로 하는 그런 모기 죽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키고 옛날 같은 경우는 바깥에 소독차 지나가면 그것도 안 된다고 문 닫고 엄청 예민하게 해서 잘 키우시는 분들도 잘 키우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이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도 있다 해서 제가 한번 올려봤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요. 부모님 댁에 예전에 세팅했던 그 어항이고 맨 왼쪽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크니까 가운데 사진처럼 풀을 많이 덮고 이렇게 수초도 사실 크면서 계속 트리밍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한 거 치고도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썼던 적도 있었고 CRS 좀 전에 보여드린 거 오른쪽 밑에 이렇게 체리새우랑 같이 키운 적도 있었고요. 지금은 여유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 집에는 없는데 이제 좀 한번 또 어항을 세팅을 하는 날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매를 하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유명한 건 그래도 청계천 수족관 거리, 이 동묘역, 동대문역 사이 청계천 옆에 이 빨간 박스로 해놓은 부분에 수족관 거리가 예전에는 많았는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제가 안 가봤는데 2009년만 해도 그래도 꽤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없어지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주문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런 데 가면은 뭐 흥정하는 맛도 있고 물고기도 직접 원하는 거 고를 수도 있고 말만 잘하면 물고기 한 마리 살 거 뭐 한 마리 더 받고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구경으로
가보셔도 좋고요. 그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도 가격은 인터넷이 사실 더 싸긴 하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많은 사이트가 있는데 맞는 거를 찾아서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맨 위에 홈다리라고 저기가 이제 네이버 유명한 카페인데 저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저기 커뮤니티가 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개인 분양 이런 거 판매도 하시고 분양도 받아오시고 할 수 있는 거라서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